음,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신규 등록을 하는 방법까지 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직접 안 해보시면 이렇게 한번 쭉 훑는 거는 큰 의미가 없더라고요. 볼 때는 알 것 같은데 직접 안 해보시면 좀 혼동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선 드셨습니다. 심연희 선생님. 네, 네네. 네, 저의 경험인데, 저도 한국국공립대학 음, 평생교육원 협의회에서 네네. 이제 민간 자격을 이제 지금 음, 생각해 보니까 박사님이 말씀하신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네. 거기에서 상담 심리를 이제 강의를 듣고 음, 거기에서 뭐 자격이 3급도 있고 2급도 있고 뭐 이렇게 1급은 시험을 쳐야 되고 3급은 네. 그냥 뭐 신청만 하면 내준다. 음, 이래갖고 이제 받은 게 있거든요. 그리고 네네. 플라스틱으로 이제 저번에 첫 시간에 이제 아, 강의해 주신 것처럼 예, 네네. 그런 건데 그래서 그 혹시 교수님은 뭐 여러 개를 해보셨으니까 공립협회 이거는 그 국공립대학교 각 대학교마다 뭐 서울대학교 뭐 예를 들어서 음, 부산대학교 뭐 이런 식으로 강원대학교 뭐 이런 식으로 네. 거기 평생교육원에서 이제 같이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 사단법인이? 그 그게 법인, 정체가 궁금했어요. 네, 그 법인이요. 그 법인 네, 전체는 네. 검색 들어가 보셔야 돼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그게 네, 그 직능원 어쨌든 어느 법인이든지 네, 한국 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된 자격증을 민간 네, 자격증으로 인정해 주는 게 있어요. 예, 네. 예, 그러니까 예. 뭐 자격증 같은 경우는 그래서 거기에 등록된 자격증인지를 확인해 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제가 네. 그쪽으로 이제, 그러니까 음, 사회복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클라이언트한테 어떻게든 많은 도움을 주고 싶어서 제가 네. 방과 후에 계속 이제 공부를 한 거죠. 그러면서 미술 치료사, 뭐 웃음 음, 치료사,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이제 했었는데, 그 네. 미술 치료사 협회에서도 뭐 자격증 이제 이런 게 음, 있다 그러고, 그 협회도 여러 군데잖아요. 예를 네, 들어서 그렇죠. 애니어그램이면 애니어그램도 뭐 사단법인이 뭐 두 군데 나눠져 네네. 있고, 뭐 이제 뭐 그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네. 그 박사님은 그런 쪽으로 이제 많이 해보셨기 때문에 그것의 정체가 뭔지가 이제 잠깐 갑자기 음,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예전에는요, 그 네, 협회에서 자기들이 수료증도 발급하고 자격증도 발급을 네, 했어요. 그런데 네, 여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네, 민간 자격증들을 다 이제 관리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 이후에는 그런 네, 협회들도 네. 자기네들이 그 교육해서 자격증을 발급하면서 등록은 아마 직능원에 음, 등록했을 거예요. 음, 음, 그 협회에서 그 네, 주관은 그 협회고요. 네, 그다음에 등록은 그 직능원에 등록을 했을 가능성이 음, 아주 큽니다. 왜냐면 그거 음, 안 하면은 음, 이제 자격증에 좀 문제가 네.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치, 예, 예, 예. 네, 그래서 아마 음, 궁금하시면 그 명칭을 그대로 아까 그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네, 검색해 네, 보시면 아, 그, 그 협회 이름까지 다 나와요. 예, 예, 없으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격증에는요, 네, 자격증 발급 번호가 필수로 들어가야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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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네. 그게 있는지 다 직능은 뭐 있어요. 네, 그러면 네. 그거는 정체가 유령 단체는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직능원에서 갑자기, 어, 갑자기 궁금해져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질문 주셔서. 그러면 이제 조금 제가 또 하던 거 좀 마저 하고 네. 이제 화면으로 들어가서 하는 게 혹시 네. 모르니까 네, 공유를 하고 들어갈게요. 음, 이거를 한번 음. 피드백 이거 보이시죠? 네. 이 화면 보이시면 네. 이제 오늘은 공인 자격증 이왕이면 우리가 좀 꿈을 크게 가져보자고요. 공인 꿈을 자격증 크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근데 이건 공인 자격증뿐만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이 자격증을 등록하시고 이거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제 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 자격 제도가 이렇게 국가 자격 제도와 민간 자격 제도가 있다고 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 민간 자격 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민간 자격 제도에는 크게 공인 자격과 등록 자격이 있어요. 현재 우리는 이 등록 자격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정확하게 명칭을 알아두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민간 등록 자격이죠. 공인 자격 아닙니다. 공인 자격이란 말을 쓰시면 그거는 이제 행정처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경고를 받습니다. 등록 자격 과장 광고에 해당이 돼요. 우리 프로그램을 정말 한 2, 3년 전만 해도요. 너무 많이 썼어요. 우리 과정 뭐 SNS 지도사 과정 이런 거 막 얘기를 하면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공인 자격. 근데 공인 자격 찾아보면 없어요. 등록 자격이에요. 그거는 과잉 광고, 허위 광고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 아는 분은 벌금을 좀 냈어요. 그것 때문에. 등록 자격이라는 명칭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런데 공인 자격은 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 요거는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공인 자격에 대한 내용 보시면 아주 자세히 나옵니다. 거기에 제가 이렇게 긁어온 거예요. 붙여온 건데 일단 뭐 자격 기본법에 의해서 어쩌고저쩌고 이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그 기준이 제3조 규정에 의한 자격제도 운영 뭐 기본 맞추기가 나옵니다. 능력을 갖춰야 돼요. 그런데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시행된 것으로 3회 이상의 자격 검정 실적이 있을 것. 이것이 포인트 기본과 핵심. 핵심입니다. 음. 그런데 또 3번을 보니까 관련 국가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또 해당이 된대요. 그런데 이걸 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된 거를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제가 좀 검색을 해봤는데 이거 제 생각이긴 하지만 국가 자격이 있는데 민간 자격증이 이것에 대한 상당한 수준이 될 것인가는 최근에는 거의 없어요. 제가 이따 홈페이지다가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우선 국가 자격 신청을 하시려면 공인 자격을 신청을 하시려면 1년 이상의 시간을 두고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3종 이상의 등록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3회 이상 그 자격 검정을 1회, 2회, 3회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검정이라는 게 등록이 승인 난 걸 말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신청일 이제 신청해서 등록이 됐어요. 네. 예를 들어서 SNS 방과 후 지도사 과정이 이제 등록이 됐습니다. 그러면 등록되고 1년 이상 지나야 돼요. 그리고 그 자격 검정 시험을 3번 이상 했었어야 돼요. 통과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수강생이 3회 이상 있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수강생? 그렇죠. 자격 검정 실적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수강생을 가졌냐 안 가졌냐요? 그렇죠. 수강생을 모아서 뭐 명수는 큰 의미는 없는데요. 1회 10명을 검정을 했다. 또 2회는 뭐 20명을 검정을 해서 그중에서 몇 명이 합격을 했다. 또는 또 3회는 50명이 신청을 해서 뭐 70%의 이제 통과를 했다. 이런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봐두고 제가 다시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건 또 보여드릴게요. 그리고요, 이런 뭐 자격이 있다는 거는 이제 필요할 때 보시면 되는 거고, 여기서 보시면요, 이제 이게 그 서류 중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당 민간 자격이 R을 먼저 보십니다. 해당 민간 자격의 현장 활용 정도의 입증 근거 자료를 넣어줘야 돼요. 그럼 우리가 이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을 했는지를 어떻게 증명을 할 거냐는 거예요. 이거는 근거가 없어요. 내 자격증을 시행을 하고 사진을 찍어 놓던 아니면 이거를 통해서 방과 후 지도사로 나간 사람들이 급여 명세서를 뭐 첨부를 하건 어쨌든 해당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마련해 두시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한국코치협회에서 지금 거기도 민간 자격증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국가공인 자격증으로 가고 싶어서 계속 시도를 하는데 좀 어려운 게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이거를 현장에서 할 수 있느냐 이런 거를 근거 자료로 좀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뭐 딱히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아마 조범훈 선생님께서는 더 좀 그 기준이 생기실 것 같아요. 만약에 요양보호사에 관한 거다 그러면 요양보호사들을 어떻게 이거를 하면 될까요? 근거 자료로 선생님 같은 경우는 만약에 하신다 그러면. 예, 뭐 저는 아직 공인까지는 뭐 생각을 못 해봤는데요. 이제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3회 이상 해야 되는 그런 조건이 네. 있고, 사실은 최근에 공인 자격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아요. 과거에는 이제 그냥 민간 자격 수준에 있던 것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네. 지금 최근 들어와서 이제 공인 자격으로 업그레이드되는 게 굉장히 많아지는 것 같아, 통계가 보니까. 그래서 예, 저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예, 뭐 예를 들면은
그 단학선언에서 하는 그 두뇌 관리사 저 네, 뭐 브레인, 네, 예, 브레인 그 네, 트레이너인가요? 브레인 네. 트레이너 같은 공인이 돼 있거든요. 그건. 오. 네, 네, 근데 이제 그 유사한 자격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네. 그런 자격증들은 공인이 안 돼요. 근데 브레인 트레이너인가요? 하는 그게 이제 브레인 트레이너, 네, 예, 국가 그 천안에 있는 그 뇌과학대학원이 있어서 그 네. 근거로 해서 이제 그게 공인으로 현재 돼 있는 상황인 걸로 알고. 돈을 많이 쓴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예, 그래서 만만치는 않은 것 같은데요, 이 과정이 공인까지 가기에는. 엄청 비싸요, 거기. 비싸기도 하고, 네, 아까 말씀하신 코칭 협회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큰 단체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서도 이제 어려움이 있는 거 보니까 뭐,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거기서 어려움은 이제 누가 막 그게 추진을 막 안 해서 그래요. 근데 하려고 해요. 근데 근거 자료를 이제 이 근거 자료를 좀 만드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당장 국가공인이 아니더라도 이런 거를 이제 어떻게 하면은 활용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강수현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 샌드아트 지도사 과정이다 예를 들면 그러면 이 사람들을 이제 배출을 하고 이 사람들이 현장에서 강의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 뭐 사진을 찍어 놓든지 하여튼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근거 자료. 그래서 뭐 1회 수강생이 몇 명이었는데 몇 명이 이제 취업 활동에 샜습니다. 이런 내용도 좀 있는 게 또 마련해 두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어떻게 활용될지는 알 수는 없는 거지만 이거 미리 안 해두면 굉장히 뭐라고 그러나 나중에는 이제 소명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고요. 근데 이거는 꼭 공인 자격증이 아니더라도 관리 차원에서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사업 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걸 계속 해본다 그러면 내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들이 활용도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광고하셔도 괜찮아요. 근거 자료를 두시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한번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 제가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이 제가 느껴지는 게 요 자격을 가지고 현장에 예를 들어 취업을 했다든지 네. 현장에서 그렇게 이제 적용을 해서 활동을 하는 그런 이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예. 그 이력 관리. 예, 이제 일자리로 창출이 됐느냐, 뭐 그렇죠. 예를 들면 뭐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이력 관리를 하고요. 이 분들이 그냥 내 자격증을 받고 그러니까 자격증 상사가 안 되려면요. 자격증을 받고 이분들이 뭐 자기의 그 수준이 업그레이드 되던가. 그래서 너무 나는 뭐 이걸로 일 안 해도 괜찮아. 나는 뭐 뭐 스트레스가 다 해소됐어. 뭐 이렇게 보이거나 아니면 그래도 정량적으로 근거가 될 수 있는 거. 그래서 수강생들의 몇 프로가 지금 취업선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그거는 우리 사업하고도 큰 연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계속 그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지? 그럼 약간 공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어떤 증명을 할 수 있으면 그게 그렇죠. 공인 자격의 그 기준을 통과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거 뭐 여기서 그거를 원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민간 자격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느냐, 이것이 그 공공의 목적하고도 연결이 될 수도 있겠죠. 역시 우리 여장님의 해석은 고참. 근데 궁금한 게 공인 자격증을 우리는 공인 자격증입니다라는 걸 홍보하면 그게 훨씬 그 신뢰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나요? 그렇죠. 신뢰도가 높아지죠. 등록 자격. 근데 많은 분들이 예전에는 등록 자격인지 공인 자격증의 구별을 잘 근데 못했어요. 일반인들은 그거 구별 자체를 모르잖아요. 그냥 자격증인가 보다 하지. 근데 지금은 우리 일반인 분들도 수준이 많이 높아지셨으니까. 그럼요. 네. 네, 자격이 너무 많으니까. 그럼요. 예. 거기에 20명 중에서 한두 명이라도 다른 정보를 알고 있다면은 그것이 바로 이제 그걸 했는 사람한테 디스가 되는 요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걸 할 때는 제일 먼저 법부터 먼저 봐야 돼요. 아까 그 박사님 말씀하신 법을 앞에 보면은 있었잖아요. 네. 그 법하고 시행령, 시행규칙 3개는 기본적으로 읽으셔야 돼요. 읽으시면 여기서 말하는 게 이 아에 해당되는 게 어느 정도의 수준인가가 거기에 다 나와요. 나와요. 네. 예, 예. 근데 그걸 기본적으로 먼저 하시고 숙지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아까 그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민간 등록은 비교적 쉬운데 공인으로 가려 그러면
이제 훨씬 더 엄격한 잣대를 대는 거죠. 예,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우 역시 또 이렇게 공무원 보충 출신이라 행정 페이퍼워크에 강하시는 우리 네. 심야 그래서 선생님. 당장 이 공인으로 가지는 않더라도요. 요거는 좀 생각을 해두시면 그래도 우리가 장기적으로 볼 때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그래서 제가 다시 여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 우리 관리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려보는 겁니다. 이제 관리 차원에서 등록을 하시고 나서 가보시면 이렇게 들어가 볼게요. 마이 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여기 이렇게 자격 취득 현황 관리라는 게 있어요. 자격 취득 현황 관리를 좀 보시면은요. 지금 저는 좀 제가 게을러서 2013년부터 15년까지만 해놓고 그 다음엔 없어요. 제가 자격증이 꽤 많거든요. 진로학습 코치도 해놨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서 이때도 2013년, 15년 했어요. 근데 요즘에 최근 제가 많이 한 게 여기 안전지도사 이런 게 있는데 이제 여기는 지금 다른 제가 사업자를 한 거라 여기는 안 나오는데 보시면 또 인생 설계 지도사도 제가 많이 했거든요. 요즘에. 근데 없어요. 왜냐면 안 써가지고. 저 이거 인생 설계 지도사도 제가 이번에 대진대 들어가는 것도 이 자격증으로 들어가고요. 사실은 이제 이게 어떻게 도움이 됐냐면요. 저는 인생 설계 지도사라는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 경기도 그 행복대학의 프로그램을 이제 그러니까 납품을 한 거예요. 우리 스스로 납품을 한 건 아니죠. 프로그램을 들어간 거죠. 그래서 거기에 레오짱님과 우리 이제 DC앱이 열심히 강의를 하면 그 과정 전체를 다 들으면 박사님의 그 자격증을 수여하는 거죠. 발급을 받는 거예요. 발급 받을 수 있다. 이거는 좀 기밀이긴 한데 그러면 저는 거기에 이제 그 사업을 제가 프로그램만 드리는 거예요. 실은 제가 노가다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노가다? 어떤 노가다냐면 제가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왜냐면 제 사업체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학교라는 그 기관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기관도 프로그램은 필요하죠. 네. 그럼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제 누군가 프로그램을 짜줘야 되고 제가 짜주는 거예요. 네. 짜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다 인생 설계 지도사를 뭐 할지 이런 거는 이제 그거는 다 그 개인 재량이에요.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돼요. 하지만 이런 걸 받을 수 있다. 그러면 훨씬 더 수강하시는 분들이 근데 다 제대로 강의를 듣고 나시면 한번 이거를 이용해서 내가 뭔가 해볼까 하시는 마음이 생기세요. 그렇게. 그러면은 그 자격증 발급의 수익은 우리 전 박사님 앞으로 떨어지는 거 맞죠? 그렇죠. 네네. 그거는 아주 좋은 시스템이네. 네. 이거는 소문을 좀 안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죠. 네. 근데 이게 다른 내용은 아닌 거죠. 이렇게 해서 지자체로 활용하시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로 해서 영주시, 용인시, 고양시 이렇게 왜냐면 지자체에서요 프로그램이 필요해요. 그럼 용역을 주잖아요. 그 용역을 제가 받는 거예요. 용역을. 그러면 필요한 내용들이 있으면 이거는 정상적인 루트로 받는 겁니다. 뒤에서 그렇죠.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저는 평택시에서도 이번에 해요. 평택시에서도 하는데 아직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지금 확정이 되진 않았는데 5월 달부터 코로나 이제 명수가 줄던지 어쨌든 자격증은 본인들의 희망자에 한해서 발급 가능하다 이렇게 나오면서 그렇죠. 그렇죠. 이 과정은 제가 그 프로그램 한 거 있죠. 그래서 진행을 하고 수료하신 분들 중에 수료자들 중에 원하시는 분들은 자격 시험을 보고 검정 비용은 면제 왜냐하면 거기 수업 들었으니까 그래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운영 방법이네 일종의. 네, 이거는 이제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또 이제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데 제가 잘난 척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또 반가운 주소사 이런 과정을요 이렇게 한번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요걸 한번 계속 이거를 그러니까 내 관리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몇 명이 했다, 몇 명이 해서 합격률이 몇 명이다 이거밖에 안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이 사람들이 다 있었는데 제가 한번 이 외장을 다 분실하는 바람에 여기 있는 데이터들이 다 싹 없어져 버렸어요. 이 취득자 이 명단이 이거서 너무 좀 큰 손실이고 또 거기에 다 정보가 들어있는데 그래서 이게 또 잘못 쓰이면 안 되는데라는 걱정을 한 몇 년 전에 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백업도 잘 해주시는 건 기본이고 여기에는 이렇게 이런 자격 등급과 차수 이런 것만 쓰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한꺼번에 쓰시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이제 점검 기록을 해두시는 게 훨씬 신뢰도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저는 참 이런 행정 처리하는 게 좀 미흡하기도 하고 참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후회를 좀 하고 있습니다. 뭐 공인 자격 갈 건 아닌데. 그리고요. 아까 우리 조 박사님께서 우리 공인 자격 얘기하셨는데 실제로는 공인 자격이 최근에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격 정보 관련 민간에서 현황 자격 검색을 한번 볼게요. 공인 자격이 이제 한번 다시 보여드리면 더 엄격해졌어요. 공인 자격이 보겠습니다. 2014년 이후에는 없어요. 지금 2014년 이후에는 없어요. 그렇네. 14년 이후에는 그래서 예전에는 이 부분 공인은 뭐예요? 부분 공인은 전부 공인이 아니라 이 중에서 일부만 공인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자격 정보를 보시면 그래도 저 사람들이 홍보할 때는 공인이라고 홍보할 것 같은데? 공인이라고 써야 될 거예요. 부분 공인. 예, 그래서 다 거기서 모든 거를 공인한 거. 이건 내용은 들어가서 봐야 돼요. 이런 식으로 보는데 여기 보시면 뭐 여기 쭉 나오네요. 공인 이게 공인이란 거죠. 2급 공인됐다. 이게 공인됐다. 이런 얘기인 거죠. 공인 안 된 그런 부분 공인이다라고 써서 보내도 되겠죠. 2014년 이후에는 없어요. 다시 엄청 힘든가 봐.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공인 같은 경우는 자격 정보를 보니까 주거복지사. 그러니까 예전에가 그러니까 많이 잘 줬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여기는 이제 다 공인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구분 공인은 그 중에서 일부만 공인됐다라는 건데 그래도 최근에는 조금 완화된 것 같긴 해요. 올해 들어서. 그거는 이제 공지사항에 보면은 뭐 어떻게 한다 나오는데 그런 요건만 갖추면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게 있다. 그래서 브레인 티저나 이런 브레인 트레이너 요거는 이전에 한 건지 아니면 이거 이 김동원 거 아닌지 그건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국가 공인 자격이라고 해서 선정하는 거 보긴 했었거든요. 정확한 명칭을 몰라서 검색은 안 되는데 그런 게 브레인 트레이너입니다. 브레인 트레이너. 그냥 트레이너 맞죠? 예. 검색을 해볼까요? 그러면 여기다. 한번 해보세요. 네네. 이게 국제 내교육 종합대학원 대학교에서 한 거. 네, 대학교 건데 이게 한번 브레인 트레이너를 좀 보겠습니다. 브레인 트레이너. 브레인 트레이너. 예. 네, 트레이너. 맞습니다.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검색. 검색인데 안 나오네요. 나오네? 나오네. 2008년에 한 거잖아요. 엄청 오래됐네.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국가 공인 자격이라고 하니까 아마 이제 허위 광고는 아닐 겁니다. 그래서 한번 자격 정보를 보시면 2008년에 최근에는 없다. 그래서 최근에 많아진 건 아마 우리 조범훈 박사님께서 이제 자격증이 눈을 뜨신 거지. 많이 보신 거야. 이게 그런 게 있구나라고 보시게 된 거예요. 하지만 가능합니다. 우리도 가능하다는 거 이제 뭐 단일 등급 공인 뭐 이렇게 해서 많이 하셨네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가 이 학교를 대학원을 끼고 해서 그럴 수가 있을 텐데 우리가 협회라든지 큰 협회를 같이 한다면은 또 가능한 것도 있고요. 하지만 공인 자격이 아니더라도 공인 자격에 준하는 기준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시다 보면은 사업은 커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효용성이 있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의 수준이 업그레이드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건 가외 질문인데 대학원 대학교라는 걸 쓰는 것은 대학교는 없는 그냥 대학원만 있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학부는 없습니다. 대학원 대학교는요. 학부는 없고 석사, 박사 과정만 있는 특수대학원 형태. 대학원 대학교. 예. 전 박사님 브레인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시겠어요? 브레인이요? 예, 그러면은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하네요. 브레인 있습니다.
전체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예, 그러면 거기 그 검색. 트레이너를 지우시고 한번 검색. 네, 브레인만 한번. 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것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등록 자격증은 아무리 많아도 100개여도 상관없어요. 예, 그러니까. 100개여도 많네요. 시니어 브레인. 아마 이런 식으로 말을 좀 바꾸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노인들, 이제 우리 치매 노인들 이런 거 하는 것들은 브레인 스포츠 상담사. 브레인 트레이닝 전문가도 있네요. 트레이닝, 브레인 놀이 전문가도 있고. 그러니까 요거 그 명칭을 하실 때 여기 한번 쭉 보시면서 장명을 하세요. 똑같이 써도 상관없습니다. 100% 똑같이. 나 이거 마음에 들어. 나는 브레인 진짜? 감정 그러면 마음에 들어. 아니 근데 저쪽 단체에서 엄청 열심히 영업하고 있는 자격증일 경우에 뭐라 단지 걸지 않을까? 공인 자격증하고는 같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공인이 말고 그냥 민간 저기 등록 자격증에 똑같이 베껴버리면 뭔가 기분 나쁘다고 뭐라고 하지 않아요? 뭐라고 기분은 나쁘겠지만 뭐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 합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등록 자격증이니까 똑같은 게 여러 개 있는 없어요. 네. 우리 아까 사진 우리 안양 선생님 거 똑같은 게 2개가 있었잖아요. 네. 4개가 돼도 상관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분이 나쁘니 조금 바꾸는 것도 괜찮아요. 내가 기분이 나빠서 내가 기분이 나쁘지. 자존심이 상해 막. 근데 나는 이게 너무 좋았어. 내가 머릿속에 생각한 건데 얘가 먼저 했네? 그러면 나의 그 자존심을 세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 정도 보시고요. 또 이제 자격을 하시고 나시면 또 한번 마지막으로 좀 보여드릴 만한 게 여기서는 이제 홈페이지에서는 다 봤습니다. 그리고 왜 나가시질 않나요? 최근에 김미경 TV에서 MKYU 민간 자격증을 하나 등록했거든요. 네네네. 그거 좀 보려고 그래요, 저도 한번. 거기서 이제 등록한 게 디지털 튜터라는. 맞아. 이번에 엄청 광고하던데. 예, 거기 이제 민간 자격증 여기다 등록을 한 거예요. 디지털 튜터. 어떻게 등록한 거예요? 예, 자세히 보니까 이제 모바일 디지털 튜터라고 공식적인 이름은 그렇게 되네요, 보니까. 네. 그래서 엄청 광고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거기는 그 MK 대학 자체에서 그 소화를 시킬 거예요, 아마. 그래도 이제 여기에 등록이 돼 있는 게. 예. 민간 자격도 등록을 하고 그걸 어떻게 활용할 건지를 거기서 회원들이 많다 보니 회원하고 같이 이제 만들어내고 디지털 튜터로 해서 아마 이제 그 어떤 강의를 하게 만들 겁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아마 기관이나 이런 데다 내보내려고 하는 것 같아. 이런 MKYU랑 뭐 JU에서 여기서 발급한 이 자격증 소지자는 강사로 뛸 수 있게 주로 주부들을 그렇게 내보내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 이번에 보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할 수 없이 지금 제가 인터넷 화면이 꺼지질 않아서 이거를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아침 10시부터 이 줌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되니까 이 컴퓨터가 말을 안 들어요. 사람은 괜찮은데 컴퓨터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배경화면도 안 바뀌고.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이거 아까 뭐 현황 하시는 거 좀 해보라고 말씀드렸고, 만약에 홈페이지나 그 카페나 뭐 블로그 등의 자격까지 홍보하실 경우에는 이거를 꼭 필히 명심을 하셔야 돼요. 직능원에 등록된 내용을 꼭 홈페이지 등에 기재하셔야 됩니다. 뭐 등록번호, 관리 운영자, 뭐 문의처. 제가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이거 저희 협회거든요. 제가 뭐 안전협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전협회 홈페이지에 이 안전지도사 전문가 과정이라는 게 이게 이제 홍보가 돼요. 그 홍보가 된다면 여기 등록번호 꼭 들어가야 되고요. 뭐 한국직업능력개발은 등록번호입니다. 등록 자격증이라는 뜻이죠. 2016 뭐 이렇게 쓰시고 뭐 이런 내용 다 검정 비용까지 이거는 우리 그 직능원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 그대로 쓰셔야 돼요. 이렇게 해보시고 그리고 환불 규정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등록번호, 관리 운영자 뭐 이 장표도 보내드릴 거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 보시고 이거 검정 비용
이렇게 쓰셔 놓고요. 또 응시 자격, 교육 과정 20시간 한다. 내용은 뭐 대략 이렇다. 검정 기준은 이렇다 하는 거를 홈페이지에 꼭 이제 명시해 놓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것도 이제 또 제재가 오긴 하더라고요. 만약에 안 쓰시면 그 뭐 홍보 안 하시면 상관없어요. 근데 홍보하실 거다 그러면 블로그든 카페든 이럴 때는 좀 제대로 좀 갖춰 놓으시는 게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요거는 너무 우려 안 하셔도 되는 게 등록하고 있으면 이메일로 다 와요. 이렇게 등록하십시오, 뭐 하십시오 오긴 하는데 가끔 이걸 놓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나중에 그 뭐 이제 그 우리가 뭐 일일이 홈페이지마다 하는 건 아니지만 누가 신고를 하거나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누가 항상 그 주변에 잘 안 되면 상관없어요. 수강생 한 명도 없고 한 번도 안 하면 아무도 우리를 찌르지 않아요. 근데 잘 될 때 문제가 됩니다. 잘 되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쟤네 잘 되네? 근데 뭐 오툴이 없어? 그러면 신고하면은 그게 이제 행정 조치가 내려오면 골치 아프죠. 그러니까 그냥 잘 될 거니 생각하고 다 미리 갖춰 놓으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